서정함의 시사 줌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계란사랑, 남성 화장품 티에소에서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함의 시사 줌인, 지금 시작합니다. 춘천시장 선거 대진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육동환 후보와 국민의힘 최성현 후보가 경선을 통해 본선 후보로 확정이 됐고요. 국민의힘 경선에서 컷오프된 이광준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며 춘천시장 선거는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는데요. 마음속 깊이 있는 이야기를 심도 있게 풀어드리는 시사주민 심터뷰. 오늘은 무소속으로 춘천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광준 후보를 모셔서 완주 의사도 한번 여쭤보고요. 필승 전략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준 후보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광준입니다. 네, 그동안 후보님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무소속으로 일단 출마를 선언을 하셨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주 하실 생각이십니까? 네, 당연히 완주할 겁니다. 네, 완주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경선 전에 이 공천 배제 조치를 좀 받으셨어요. 당내 또 불복 절차도 밟으셨는데 뜻대로 잘 되지 않아서 이 무소속 출마를 결정하셨는데, 이 일각에서는 당의 결정을 좀 따라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틀린 지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민주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네. 위에서 결정하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은 민주적인 사고방식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독재정당이 아닙니다. 네. 모든 의사결정이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 바로 정당 아닐까요? 상식에 맞는 공천이었다면 당연히 저는 승복했을 겁니다. 독재적인 결정에 항의의 권리, 이게 바로 민주사회의 권리입니다. 네, 그래서 약간 독재적인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지금 불복을 하셨는데, 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 춘천시장 후보 경선을 두고 이 젊은 후보들, 비교적 젊은 후보들이 경쟁을 하면서 세대 교체다 이렇게 하시면서 호평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후배 정치인들에게 양보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의합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데요. 네. 그랬으면 저도 멋진 선배가 될 수 있었겠죠. 네. 공천을 받은 후보자가 춘천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공천 과정이 공정치 못했다 하더라도 네. 저는 흔쾌히 비켜주었을 겁니다. 시민 여러분, 지난 4년간 시정의 난맥상에 얼마나 많은 불편을 겪으셨습니까? 그런 혼란이 또 반복될 것이 분명할 것 같기 때문에 비켜서 주지 못한 것입니다. 춘천시정은 그렇게 초보자들에게, 아무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실습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나온 후보들이 약간의 좀 경험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경험도 부족하고 실력도 부족하고 제 눈엔 그렇게 비칩니다. 그리고 네. 그런 객관적인 징표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건데요. 아마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그러면 후보님은 이전에 또 춘천시장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를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좀 어떤 점이 있어서 좀 그분들과 좀 차별화가 된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그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부 이 보수 분들께서는 보수 후보가 둘이 되면서 좀 지지층의 표심이 갈려서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이에 대한 전략들도 좀 가지고 계시나요? 시장은요. 네.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보수냐 진보냐는 그 다음의 문제이죠. 저를 지지하는 분들은 제가 국민의힘 당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제가 탈당했을 때 네. 그분들이 저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겠죠. 네. 그분들은 제가 시장 재직할 때 보여주었던 그 추진력이나 열정을 높이 평가하고 저를 지지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출마하지 않았더라면 그분들은 그 다음으로 시장 역량이 높은 민주당 후보를 지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네. 제가 출마하면서 타격을 받는 분은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라 민주당 후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많은 분들께서는 능력을 보고 우리 후보님을 지지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전에 하셨던 일들 중에 정말 능력을 보여주셨던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 약사천 복원 사업, 네. 풍물시장 이전 사업과 더불어서 네. 제가 그 일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모든 분들이 안 된다고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돈이 어딨냐. 그리고 그 많은 그 노점상들을 쫓아낼 자신이 있냐. 그거 불가능하다. 괜히 헛된 고생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해냈습니다. 네. 거기에 들어간 돈도 전부 중앙정부에서 거의 다 얻어온 겁니다. 그리고 화장장, 네. 또 공동묘지 4,500개 이거 전부 옮겼습니다. 시장이나 군수가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화장장 옮기는 겁니다. 네. 그만큼 민원이 많고 시끄럽고 반대가 심한 곳이거든요. 저는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또 춘천역 앞에 있는 집창촌 정비 이거 해냈습니다. 외곽도로 뻥뻥 뚫린 거 보셨죠? 춘천시에 무슨 돈이 많아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기저기서 의도다 대고 이런저런 핑계로 얻어와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 외에도 제가 자랑할 건 많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런 어떤 일들 지금 들어주신 사례들에서 추진력을 강하게 또 보여주신 게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네. 자, 그러면 현재 아까도 난맥상이라고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현재 이 춘천시의 문제를 꼽을 때 좀 빠지지 않는 것이 춘천시의 시내버스 문제입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또 많은 후보들이 지적을 하고 가셨는데 개정안 노선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적자 누적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좀 개선책은 어떤 걸 좀 가지고 계시나요? 회사의 운영 실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자료가 네. 없어서 현재로서는 그 개선책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겁니다. 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전반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제가 시장이 되면 획기적으로 바꿔 놓겠습니다. 획기적으로 바꾸겠다. 예. 아직은 공개하기 좀 어렵지만 공개하면 지금은 그 정보가 네. 공개되지 않고 있어서 네. 회사 실태에 대한 정보를 접근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네. 지금은 접근하기 어려워서 나중에 이제 시장이 되시면 이제 접근이 가능해지니까 그렇죠. 예. 그때 또 계획을 세워서 또 개선을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레고랜드 문제입니다. 이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이제 정식 개장을 했고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레고랜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한 또 계획들을 또 궁금해하시는데 이것은 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레고랜드는 뭐 유원지로 활용하는 거죠. 네. 하지만 지금 질문하시는 의도는 그게 아니실 거예요. 먹거리, 놀거리가 모두 섬 안에 있어서 네네. 모든 수익이 사업주에게 집중될 것 같습니다. 이게 관광객들이 섬 밖으로 나와서 춘천 시내에 머물면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는데 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밖에서 놀고 나서는 교통체증 때문에 네. 서둘러 돌아가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죠. 네. 한 가지 간단한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사업주의 수익금 일부를 교량 사용료로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교량 사용료. 예, 네. 간단하게 말하면 네. 교량을 유료화하는 겁니다. 거길 그렇게 지나다닐 하면 때. 네. 예, 그렇게 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건너가야 되니까 그렇죠. 네, 예. 교량 사용료를 우리 또 사업주에게 부과하겠다 말씀을 해주셨고 캠프페이지 문제도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춘천 캠프페이지 부지 활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캠프페이지 내 도청 이전 이슈도 있었고요. 이 캠프페이지를 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지 일단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캠페이지는요. 네. 이미 전 시장들이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확정시켰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시민의 의견도 물어보지도 않고 시장과 국회의원이 뚝딱 그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도청을 이전하겠다고. 네. 시민들이 많은 이견을 갖고 있죠. 제가 시장이 되면 새 도지사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원점에서 재검토하시겠다. 혹시 그 방향을 조금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이제 조금 그래서 현재로서는 네. 이거는 재검토를 하겠다라는 것 외에는 네. 뭐 아직 정리가 되진 않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으로는 네. 신북에 있는 그 항공대를 이전하고 네.
글로 옮기는 방안도 있고요. 네네. 만약 그렇게 되면 항공대를 이전할 때 춘천시장만의 힘으로서는 좀 힘들거든요. 네네. 강원도까지 나서면 훨씬 쉬우리라 생각을 하고 또 네. 하나의 방법은 제가 공약한 500만 평의 신도시 그쪽에다가 도청을 짓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네. 제 생각일 뿐이지 네. 어디까지나 도지사와 또 춘천 시민들이 의견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캠프페이지 내 도청을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네, 좋은 생각이라고는 안 하죠. 네, 그러면 공약하신 그 동래면 일대 신도시를 만드는 그쪽으로. 아니요, 그건 제 생각이고 네. 제가 그러면 어떨까라고 이제 구상하는 단계이고 이 네네. 문제는 철저하게 이제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요. 또 네네. 근본적으로는 이것은 강원도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네. 제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래면 일대 방금도 얘기를 하셨지만 500만 평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셨어요. 그리고 또 인구를 또 40만 명을 또 10년간 또 목표로 삼으셨었는데 이 공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 동래면 일대에 500만 평 규모의 신도시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제2 경춘국도, 네. 또 동서고속철, 네. 또 광역철도망 등이 연결이 되면 우리 춘천은 수도권으로 편입이 됩니다. 네. 이럴 때 치솟는 서울 주택 가격 때문에 외곽으로 이전한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우리 춘천 신도시 수요는 충분할 것입니다.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도소를 이전해야 되고 탄약고, 군견부대 등을 이전해야 합니다. 네. 또 막대한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도 있긴 하지만 네. 제가 충분히 해결해낼 수 있으리라 이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그 또 공약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 도시개발 쪽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이유는 있습니다. 춘천시 도시 기본 계획을 10년 단위로 세우는데요. 네. 현재 2030년까지 도시 기본 계획이 이제 인구 목표 인구가 40만으로 되어 있는데 네. 국토부에서 다음 계획을 세울 때는 다음 10년간 계획을 세울 때는 32만 명으로 줄여라. 이렇게 압력이 내려왔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춘천시 인구가 32만 명을 넘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죠. 네. 만약 그렇게 되면 이것이 어떤 효과로 발생하느냐면 춘천시 개발에 막대한 제한을 가지고 옵니다. 개발 계획을 세울 때마다 제한이 걸려요. 네네. 32만 명 도시에는 이렇게 큰 개발 계획이 필요 없어라고 승인이 계획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40만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도시 개발 계획을 만들어 놓고 네. 여기에 우리가 8만을 수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다음 10년간 도시 기본 계획을 세울 때에 우리가 목표 인구 40만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네. 실무적으로는 그런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네. 또 그렇기 때문에 도시 개발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공약들을 제시해 주셨고요. 이제는 조금 우리 후보님과 함께 경쟁을 할 또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육동한 후보 그리고 또 국민의힘 최성현 후보와 맞붙게 되셨는데 상대 후보의 한번 장단점을 좀 꼽아줘 보실까요? 민주당 육동한 후보는 화려한 중앙 경력을 가지고 있죠. 네. 개인적으로는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후배입니다. 네. 매사에 생각이 깊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형 같은 후배입니다. 네. 그런데 성격이 온화한 편이라서 시정을 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뚫고 나가려는 투지나 추진력을 과연 보여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최성현 후보는 자동차 판매상을 하던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춘천시장 지지도 1%에서 출발해서 공천까지 받아낸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하지만 도의원 딱 한 번이 공직과 인연을 맺은 전부라서 과연 이분이 시장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있을지에 대한 믿음이 가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간결하게 각 후보들의 장단점을 딱 짚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천시장으로서 내가 적임자다 한번 말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후보를 뽑을 때 공약을 보고 뽑는다고들 합니다.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네. 말로만 하는 공약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공약을 실행하는 추진력은 아무나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남들이 엄두도 못 냈던 풍물시장 이전, 화장장 공동묘지 이전 등등 어렵고 힘든 일만 골라서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네. 강력한 추진력, 바로 이광준입니다. 강력한 추진력의 이광준 후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도민 여러분께 말씀을 좀 하기 전에 국민의힘 이 공천 절차에 대해서도 좀 하실 말씀이 조금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하실 말씀은 좀 없으신지. 공천 절차요? 네. 저는 그 공천에서 배제된 이후 그 이유를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답변을 듣지 못했고요. 네. 재심 신청을 했는데 그 재심이 기각되었다는 결정조차 아직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지지율이 높았던 세 사람을 잘라내고 지지율이 1%, 2%, 3%에 불과한 사람들을 경선 대상에 포함시켰단 말입니다. 이건 네. 무슨 뜻이냐면 국민의힘 그 공천만 받으면 아무를 갖다 세워놔도 당선된다라고 하는 좀 뭐라 그럴까요? 오만한 발상이 깔려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이게 민주주의 정당입니까? 이건 아닙니다. 이게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고 생각합니까? 윤석열 후보가 공약한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 저는 그런 사회를 그리고 있었었는데 국민의힘이 보여준 행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 또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저희가 나눠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도민 여러분께 한 말씀 하면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죠. 춘천시장은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는 그 다음의 문제이지요. 저는 탈당을 했습니다. 저는 그간 당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당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하고 당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시장이 될 사람은 저가 아니면 민주당 육동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시장을 원하신다면 저를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도민 여러분께 한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오늘의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한 곡을 들으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 텐데요. 어떤 곡을 좀 함께 들으면 좋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네. 제가 지금 노래를 들을 기분이 아니거든요. 네, 그럼에도 비참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네. 막 분노도 끌어오르고 그래서 네. 예, 그 우리 사회자께서 네. 곡을 추천해 주시면 저도 같이 듣긴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약간 좀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곡을 좀 들으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후보님께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곡을 조금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좋은 결과를 한번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해서 또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요. 네,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함께 들으면 어떨까 하는데 예, 괜찮으실까요? 고맙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함께 들으면서 저는 춘천시장에 출마한 무소속 이광준 후보와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